그냥 이런 문제 정도를 좀 풀 수 있는 수준이면 좀 도움이 되거든요. 이게 이제 서술형으로 잘 나오니까 x의 계수가 일치하고요. 가운데가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한 요 정도까지. 더 이상 욕심내지 말고. 알았니? 그거 하려면 이런 것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안 배운 친구들 못 하거든요. 못 하니까 또 얘기를 해드리면 이게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건데 이렇게 써도 똑같은 식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기하학적 의미가 소직선상에서 2분의 3의 위치부터 x까지의 거리예요. 그러면 소직선을 생각을 했을 때 이 정도는 이제 나중에 훈련을 하면 마음속으로 향할 수 있거든요. 네, x까지 거리가 2분의 5보다 작아진다고 했잖아요. 오른쪽으로 2분의 5만큼 가면 누가 있을까요? 4가 있을까? 왼쪽으로 2분의 5만큼 가면 누가 있을까? 마일이 있을까? 맞아요? 그래서 마일부터 4까지가 답이다. 이런 관점에 접근하는 거거든요. 이걸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보고 해가 나올 거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왼쪽 오른쪽 하지 말고. 근데 이걸 조금 응용하면 이런 식의 문제에 적용을 할 수 있는데 보통은 얘를 이제 학생들이 푸는 방식은 절대값이니까 바꿔도 됩니다. 네. 푸는 방식은 1보다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3보다 크거나 같거나 이렇게 세 개로 나누잖아요. 그게 아니면 다 뭐하고 있겠어요? 다 이러고 있지 않나?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근데 이런 짓을 할 때 이거 서술형 잠수 안 져요. 이거 고동석 하 내용이잖아요. 그래프 그리시면 안 된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그제서야 부랴부랴 서술을 하게 되면 이제 구간 나눠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모르겠어요. 이거를 제가 이제 서술형 답안에 써보라 라고 해서 써본 학생들이 지금 없어가지고 학교 선생님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잘 모르겠는데 얘 의미가 뭐냐면 마이너스 1로부터 x까지의 거리랑 3으로부터 x까지의 거리 합이 6 미만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 얘기를 그냥 쓰면 될 거 아니야. 절대값의 정의에 의하여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될 거 아니야. 그럼 마일이 여기 있고 3이 여기 있다고 하면 x가 이런 데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왜냐면 얘랑 얘를 더해봐야 4밖에 안 나오거든. 이 안에 다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사실 내분점은 다 된다. 약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죠? 바깥쪽으로 나가보면 이쪽으로 나왔어요. x가 이렇게. 그러면 이 거리를 재고 이 거리를 재서 더해야 되기 때문에 이만큼이 일단 4인 거 우리가 알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그쵸? 그럼 거리에 마진이 2밖에 안 남잖아요. 남은 부분 2밖에 안 되잖아. 근데 이렇게 두 번을 카운팅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1밖에 왼쪽으로 못 나간다는 거 할 수 있죠. 그럼 1만큼 왼쪽으로 나가면 여기 누가 있는 거예요? 0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1만큼 오른쪽으로 나가면 4가 있는 거잖아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얘가 0부터 마이너스 2냐? 맛이 같구나. 마이너스 2부터 4까지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3, 4만 더하면 되니까 합은 7이다. 이거 서술해도 딱히 감점 못할 것 같지 않냐? 왜냐면 전부 다 구간 나누는 거 이렇게 풀이를 할 줄 모르니까. 근데 구간 나누는 게 상당히 좀 번거롭잖아. 귀찮잖아. 그렇지 않아? 근데 이걸 이렇게 서술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절대값의 정의에 의하여 뭐 마이너스 1로부터 x까지의 거리와 3으로부터 x까지의 거리의 합이 6 이하이다 라는 뜻이므로 이걸 만족하는 실수는 마이너스 2부터 4까지다. 이렇게 적으면 내 생각에 감점 못할 것 같거든요. 왜냐면 절대값 정의는 교육과정 내에 있는 내용이라서. 그렇지 않아요? 네, 이 정도 수준까지는 써볼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굳이 무리해서 쓰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러면 이게 사실상 뭐 왼쪽은 내분의 의미인데 이게 사실 거리여서 크게 의미가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걸 거리도 잴 수는 있어요. 못 재지 않아요. 어거지로 한번 해볼게요. 알겠죠? 네. 마삼이 있어요. 5가 있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면 x의 위치를 잡았을 때 5까지의 거리는 2배를 해줘야 되는 거죠. 맞잖아. 만약에 x가 마삼에 있다라고 하면 8을 2배 해줘야 되니까 안 돼요. 16이니까.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럼 이 거리가 8이니까 어느 정도가 될 것 같냐면 3?
여기 3이 있다라고 하면 이 거리는 지금 있는데 2배를 해주니까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거리는 6이잖아요. 맞잖아. 그러니까 왼쪽으로는 3까지 가능하겠네.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죠. 그죠? 오른쪽으로 나간다고 하면 3까지 거리를 쟀을 때 이거 이미 8인 상태니까 8 3x 3분의 2? 그죠? 3분의 2만큼밖에 못 나가는 것 같아요. 예. 여기가 이제 3분의 2만큼 나가고 5 더하기 3분의 2 위치거든요. 왜 3분의 2냐면 여기에 거리를 재야 되고 여기에 거리는 2배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거리가 8 더하기 3분의 1이고 3분의 2냐? 밑에 거리가 3분의 2인데 얘는 2배 하기로 했죠. 3분의 4잖아요. 맞잖아. 그럼 딱 10을 만족하죠. 그래서 얘가 3부터 5 더하기 3분의 2까지다. 이런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럼 정수 x는 4, 5니까 2개다 이렇게. 본인 능력이 되면 하는 거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네. 근데 여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이런 것들이 자꾸 보이겠냐 안 보이겠냐? 보이겠잖아. 좀 더 재밌게 풀 수 있잖아. 흥미롭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 어거지로 하려면 할 수 있냐라고 하면 뭐 못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나 굳이 안 하고 싶다 이런 얘기지. 왜냐면 얘는 또 마이너스가 개입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x 마이너스 2분의 3 그리고 마이너스 절대값 x 플러스 1 이게 지금 6이다. 아니면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2분의 3부터 x까지의 거리 2배가 마이너스 1부터 x까지 거리에다가 6을 더한 것보다 작거나 같다. 이것도 풀려면 풀 것 같지 않냐? 굳이 못 풀 건 없을 것 같잖아. 아니, 니네가 알아서 해. 알겠어? 이것까지만 해볼까? 해봐요, 여러분들. 해보고 안 되면 얘기하세요. 알겠죠? 근데 이게 되게 좀 재밌단 말이 해보면 알겠지만 되게 재밌어요. 이 정도인가?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직관을 이용하는 느낌이 좀 있죠. 예. 그래서 그렇게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좀 해보라 라는 얘기였고, 그래서 여기 질문 좀 3개 나와 있는데 방금 제가 한 거하고 연관 있는 게 93하고 94니까 93, 94 두 개를 해볼게요. 얘도 마찬가지야. 그래프 그리고 난리 난단 말이야. 그러지 않겠니 얘들아? 그러겠잖아. 그지? 예. 저거 다시 써보면 x 플러스 1 그리고 a 어차피 n 들어온 거니까 x 마이너스 n 맞잖아요? 예. 그리고 얘가 n 더하기 3보다 작거나 같은데 정수의 개수가 12개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만족하는 거. 규칙에 따르면. 예. 여기도 x축을 그려봐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을 거고 n이 여기 있을 거란 말이죠. 마이너스 1과 n 사이에 거리가 n 더하기 1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리 이만큼 남은 거예요. 거리 이만큼 남은 거니까 왼쪽으로 1만큼 나올 수 있고요. 오른쪽으로 1만큼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다라고 볼 수 있잖아. 그럼 여기서 정수의 개수는 n이 자연수이기 때문에 맞아요? n 더하기 4개냐? 이게 10이란 얘기잖아요. n은 8이다. 졸라 쉽게 풀린단 말이지 이렇게. 그래 반 그려도 괜찮지 않아요? 괜찮잖아. 빨리 괜찮다고 해줘. 자체 개발이란 말이야. 자체 개발. 알겠어요? 네. 저의 뇌 속의 R&D 센터에서 개발한 거란 말이에요.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네. 얘도 안 될 것 같은 느낌이지만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죠? 맞아요? 예. 얘는 어떤 느낌이냐면 뭐야 색깔 바꿔서 없어 내가 되게 안 될 것 같은데 해보려고 제가 시도를 했거든요. 얘를 fx라고 잡을게요. 그러니까 저 거리를 계산한 걸 fx라고 제가 보겠다고요. 그럼 fx가 k보다 작거나 같다. k의 범위를 구하는 관점이니까 이게 이제 해가 없는 상태를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맞잖아. 해를 갖지 않도록이니까 해가 없는 상태를 찾을 건데 이것도 x축을 그려가지고 여기 마이너스 2분의 3이 있고
여기 3분의 1이 있겠다. 근데 잘 생각해봐. 3분의 1한테는 3분의 1까지 거리를 재면 3배를 해주는 거야.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3까지 거리를 재면 2배를 해주는 거란 말이지. 만족하지 않으려면 fx의 값이 가장 작은 위치를 골라야 돼요. fx의 값이 제일 작은데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않는다, 이런 상태를 고르면 되잖아요. 그러면 왜냐면 이 k는 어떤 값일 거니까 이 값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려면 얘가 3분의 1 쪽으로 접근을 해야 돼, 무조건. 왜냐면 3배 하는 거니까, 거리를.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일단 내분에 있을 때, 이 사이에 있을 때 제일 값이 작은데 이 3과 2 곱해져 있는 것 때문에 x가 이거일 때만 확인하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럼 x가 이거일 때는 이 거리 얼마니? 얼마냐고? 3분의 11? 이 거리가 3분의 11이지? 6분의 11이겠지? 2배 한 개 3분의 11이라는 얘기지? 예. 여기가 3분의 11이거든요? 아니, 6분의 11, 너 따라한다. 6분의 11인데, 이걸 2배를 하게 되면 3분의 11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K가 3분의 11보다 작다면 문제의 조건을 만족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볼수록 괜찮죠? 볼수록 괜찮잖아. 그리고 뭔가 생각하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재밌잖아요. 이게 맨날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게 갖고 3분의 1보다 작을 때 지겹잖아. 물론 다 이렇게 해서 풀었겠지. 니네가 뭐 K 이렇게 뭐 이랬겠지. 여기 있으면 되겠네. 뭐 이러면서. 맞아요? 예. 네. 물론 이것도 해보시는데 이것도 좀 해보라는 얘기지. 재밌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예. 이런 식으로 거리 관점을 좀 접근해 보시면 나쁘지 않다라는 거. 예. 그렇잖아. 수학을 그래도 되도록이면 재밌는 방식으로 풀려고 해야 지겹지 않고 조금이라도 문제를 더 푸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잖아. 유사한 유형의 문제를 계속 풀 때 학생이 대처하는 걸 보면 이 아이가 나중에 수학을 잘하는 아이가 되겠다. 그냥 그렇겠다를 볼 수 있거든. 예를 들어서 뭐 유형서 같은 거 풀면 비슷한 문제 계속 나오잖아. 그럼 애들은 보통 어떤 풀이를 선택하냐면 위에 썼던 풀이를 선택해요. 그래서 씨발 왜 이건 안 되지? 뭐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 가지고 다 밀고 싶어 하는 거야. 근데 앞에서 이렇게 풀었으니까 이건 이렇게 좀 다르게 해볼까? 이건 좀 더 다르게 해볼까? 이렇게 푸는 애들이 훨씬 나중에 수학적으로 많이 성장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문제를 푸는 목적은 답을 구하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의 두뇌를 조금이라도 회전시키기 위함이니까. 정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자, 두 정수 A, B에 대해서 부등식에 해가 존재하지 않고, 얘가 지금 1차 부등식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1차 부등식이니까 얘도 계수고 얘 넘기면 마이너스 6이 계수인 거니까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인 거거든요. 그게 인수분해하면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3 x 그리고 a 마이너스 b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근데 1차 부등식이 해가 존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일단 그걸 납득하셔야 돼요. 1차 부등식은 반드시 해가 존재합니다. 1차 방정식이 반드시 해가 존재하듯이. 맞잖아. 너네가 2차 부등식 풀 때 어떻게 푸니?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x축의 위에 있는 쪽을 고르든가 아래 있는 쪽을 고르지 않아? 맞아 안 맞아? 그럼 야 1차 부등식은 1차 함수 직선 이런 거 그리면 반드시 왼쪽에 있는 영역도 생기고 오른쪽에 있는 영역도 생기잖아. 1차 부등식은 꼭 해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관점에 해가 있으니까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1차 부등식이 아니라는 얘기야. 1차 부등식은 반드시 해가 있으니까 이걸 1차 부등식으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얘는 그냥 부등식인데 1차 부등식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A가 마이너스 2나 3인 경우에는 1차 부등식이 아닌 거고 A가 마이너스 2나 3이 아니면 마이너스 2도 아니고 3도 아니면 그때는 1차 부등식인 거예요. 근데 그때는 무조건 해가 있으니까 볼 필요도 없는 거죠. 볼 필요도 없으니까. 물론 A가 마이너스 2라고 해서 무조건 해가 없냐라고 하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면 좌변이 0 곱하기 x라고 굳이 써줍니다. 0이라고 써주면 좀 기분이 별로니까 0이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위하고 똑같은 식이다.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b가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좌변이 0이니까 해가 있으려면 우변은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면 해가 있는 거예요. 큰 값이면. 그죠? 해가 없으려면 이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럼 해가 없는 거지.
0은 0보다 작다도 말이 안 되고 0은 음수보다 작다도 말이 안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b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구나. 이런 얘기인 거고 그래서 얘 달아준 겁니다. 지금 무한정 나오니까. 예. 그러면 b는 마이너스 2부터 4까지잖아요. 7개가 있겠네.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2일 때 b가 7개 있다는 얘기니까 순서상 7개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예. 두 번째, a가 3일 때도 1차 부등식이 아니잖아요. 예. 그럼 3-b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 해가 없는 거니까 b는 3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럼 b는 3, 4밖에 없잖아요. 이럴 때 3, 4가 있다는 얘기니까 순서상은 2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2개 합이니까 9개다 이렇게. 이 문제를 못 푼 친구는 뭘 생각 못 했냐면 1차 부등식이 반드시 해가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1차 방정식도 반드시 해가 있습니다. 해가 없을 수 없습니다. 무조건 있어요. 무조건 있고.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1차 부등식이 아니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서 된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네. 다른 질문 없죠?